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들 그리고 또 연준 의원의 발언도 함께 공개가 된 만큼 해당 부분들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미국의 10월 기존주택 거래량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전히 엄청난 견조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월에 미국의 이 현재 주택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396만 건으로 전월 대비는 3.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9%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치를 공개했고요. 10월 들어서 거래량이 다소 늘긴 했지만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량은 주택 매물 부족과 또 고금리 지속으로 연율 환산 기준 400만 건 이하의 저조한 수준을 머물고 있습니다. 또 미국 기준 주택 중위 가격 같은 경우는 40만 7,2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의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주택 재고량이 매물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한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판매 부진의 최악의 상황을 끝내고 주택 재고 증가와 함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고용 증가세와 성장세 지속은 주택 수요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고용과 관련된 지표 간밤에 또 함께 나왔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여전히 미국의 고용은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1만 3천 건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기록이 됐는데 지난 그 직전 주보다도 6천 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직전 주보다 3만 6천 건 늘어난 190만 8천 건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직까지도 허리케인 헬린이나 밀턴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계속해서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또 간밤에 오성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발언도 있었는데요. 굴스비 총재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 경제가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시점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올가을 연준이 보여준 속도보다는 더 느린 속도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 발언 또 시장은 어떻게 소화를 하고 실제 굴스비 연은 총재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져 나가는지 시장 상황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UBS 월가에서는 여전히 이 내년의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S&P 500의 목표치가 내년 7,00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6,500에서 6,700까지 지속적으로 이 S&P 지수에 대한 목표가를 올려잡은 리포트들을 늘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공유를 해봤는데 간밤에는 7,000선까지 높여잡은 지수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마크 헤펠레 UBS 최고 투자 책임자는 시장과 경제의 발전이 현재까지 10년을 번영의 20대로 부르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면서 높은 경제 성장과 강력한 시장 수익률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현재 시장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의 견조한 성장과 인공지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화한다면서 주식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을 경험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내년의 기준 목표치를 S&P 500을 6,600으로 설정을 했지만 정말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내년 말까지 S&P 500 지수가 7,000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7,000선까지 도달을 하는 게 된다면 현재 수준에서도 16%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동안도 S&P 500 지수 20% 넘는 지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내년에도 해당 견조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 상황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장중에 등락을 계속해서 오가다가 결론적으로는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왔죠.
시간 외에서 실적이 좀 부정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주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월가에서는 오히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이 새로운 AI 칩인 블랙웰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계속 보여줬죠. 블랙웰 생산 본격화하고 있고 이번 분기에는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블랙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월가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전망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JP모건은 블랙웰 생산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까지 수분기 동안 수요는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를 반영해서 해당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를 155달러에서 170달러까지 올렸고요. 골드만삭스도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6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출 총이익이 역풍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25년 하반기 모든 고객사들에서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두 개 분기 안으로 블랙웰이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면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145달러에서 160달러 선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주호증권도 165달러에서 17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 월가에선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너무 민감하게만 반응하는 것은 아닐지 월가의 목소리도 잘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M7 안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던 것은 구글의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이 크롬 강제 매각 요청에 따라서 장중에 주가 변동성이 큰 폭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장중에 5% 정도까지 주가 하락이 나오다가 시간 외에서도 현재 약보합권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에도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었고요. 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었죠.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독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가 하면 만약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안드로이드를 매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웹트래픽 분석 사이트인 스택카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의 점유율이 66.7%로 9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 크롬의 월간 사용자가 현재 30억 명이 넘기 때문에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매각 가치가 원화 기준으로는 적게는 20조 원, 많게는 27조 원까지도 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7조 원 규모의 사업을 잃게 되는 것일지 구글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워낙 주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5%의 급락은 또 시장의 전반적인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법무부와 관련돼서 해당 소송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의 여부는 잘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비트코인이 99,000달러를 터치를 해주면서 정말 10만 달러 코 앞으로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해임이 된다라는 소식이 본격적으로 SEC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고요. 99,000달러를 터치한 이후에 주가가 약간은 또 내려오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굉장히 관련돼서 엄격한 규제안들을 내밀고 프로젝트나 거래소 또 사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위치에 빠뜨리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트럼프 당선 취임 첫날에 원래는 해임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본인이 직접 SEC 차원에서 잦은 사퇴한다라는 공식 성명서가 먼저 발표가 되면서 그대로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인베이스의 CEO가 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99,000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아시아 마켓 시장 또 오픈 시간에 맞춰서 추가적인 유동성 유입으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